안녕하십니까. 좋은 밤이에요. 아, 제가 요즘 상담하다 바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벌써 4월 중순이 돼가지고 이 방송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상담이 있었어요. 가끔씩 약국에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아마 만화 캐릭터나 드라마상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술을 잔뜩 먹으신 아저씨가 어떤 상태로 들어오시죠? 코가 빨갛게 들어오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빨간 코 이야기입니다. 빨간 코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단순히 빨간 코 하니까 술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술 먹고 생기는 빨간 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빨간 코는 바로 우리가 영문명으로 로자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주사비라고 해요. 말 그대로 빨갛게 술을 먹은 것처럼 코가 빨개진 현상을 말하는데, 얼굴 부위에서도 유난히 코만 빨갑니다. 실제로 모든 주사비 환자들이 코만 빨간 건 아닌데 유독 코가 매우 붉습니다. 그리고 코뿐만 아니라 주변 이런 얼굴 부위에도 이렇게 홍조를 띈다든지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사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비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모두 다 주사비 환자들이 공통적인 고민은 너 술 먹었냐? 이런 질문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주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양방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우나를 너무 즐긴다든지, 자외선 노출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대사질환이 있다든지, 먹던 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양방적으로는 어떤 큰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럴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간 정도고요. 치료도 어떻게 하냐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들으시고 실제로 처방을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염증으로 보기 때문에 메트로니다졸 이런 물질을 쓰거나 아니면 항생제 용어를 바릅니다. 또는 이제 피지분비 조절제죠. 여드름에 쓰는 경구용 약을 먹어서 조절을 하게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피지 조절제라든지 항생제는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간혹 심할 땐 스테로이드 쓰는데, 스테로이드도 단기간에만 써야 되지 장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마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방송도 영양제와 관련된 방송이니까 이런 주사비 환자한테 썼을 때 실제로 효과가 좋았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영양제를 쓰면 좋은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의 동양적인 관점이라든지 제가 주사비 환자를 봤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는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로 보면은 보통은 첫 번째가 심장과 폐열로 보고요. 두 번째는 간의 열 상태로 봅니다. 이걸 좀 더 양방적으로 풀게 되면은 심폐열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자율신경 교란에서 말하는 교감신경의 과흥분 상태를 말을 해요.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 몸에서는 산소 같은 어떤 물질을 처리하고 나서 찌꺼기 인자, 이 찌꺼기 인자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산소는 결국 우리 몸에서는 모두 공격 인자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과립구 같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물질들도 아주 막 이렇게 뭐라죠? 방방방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되어야 될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 자체가 교란이 일어나면서 염증 인자가 많아지면서 혈관에도 염증이 많이 생기고 피부부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간열이랬죠. 눈치채시겠지만 이 양방적인 간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간의 독이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역시 얘네들도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염증 인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보통 주사비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주사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주사비는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이고,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쌓여왔던 것들이 보통 보면 심폐나 간 쪽에서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주사비 때문에 오셨지만 저랑 1시간을 넘게 상담하시는데, 제가 보자마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아마 간에서도 안 되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분도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몇 년 전에 담즙을 떼어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8년 전에는
어떤 수술 같은 거 했다, 그 어떤 심폐 쪽에도 문제가 있다, 다 일일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 술술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어떤 영양제를 써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보통의 심폐열이라 하면은 아주 심한 단계는 치자나 황령 같은 생약이 들어간 성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아주 심한 단계가 아니면은 미네랄 정도를 써서도 어떤 자율신경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아까 간 상태를 했잖아요. 간과 관련된 영양제는 제가 자궁질환 편에서 여러 가지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이야기를 했죠. 그거를 모두 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영양제든 말 그대로 본인의 처한 상황과 체질을 맞춰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걸 모르겠다 싶으시면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 되고, 또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혈관의 염증, 그러니까 주사비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말 그대로 염증 상태가 많아서 수포라든지 낭포성 질환이 생기기도 하는데,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종종 얘기했던 성분인데요, 바로 소나무에서 추출한 피크노제놀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피크노제놀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혈관벽을 굉장히 튼튼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혈관성 질환, 림프성 질환에는 이 피크노 성분이 굉장히 잘 듣는데요, 이 또한 제품이 다양하게 있고 어떤 조합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성분은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사비 환자들을 분석해 보면 저산증, 말 그대로 산분비가 절 되거나 또는 췌장 효소, 소화액이 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효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주사비도 피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부 환자는 항상 피부 장벽을 신경 써야 돼요. 피부 장벽은 두 가지가 있죠.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인데, 수분은 보통 콜라겐이나 미네랄을 말하고요, 유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오메가 종류를 말해요. 이 오메가 종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항염 작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비처럼 염증을 동반한 질환에는 반드시 오메가 같은 좋은 지방산을 제가 반드시 드립니다. 벌써 4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심폐열을 잡고 간의 해독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피크노제놀 같은 항산화제이자 리푸산제를 쓰고, 그리고 4번째는 지방산을 쓴다. 제가 보통은 주사비 환자한테 이 4가지 경우를 몸에 맞춰서 조절해서 쓰는데요, 지금까지 예시를 보면 보통 모두 한 달 안에 반응은 다 왔습니다. 물론 한 달에는 모든 게 잡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응을 보면 코가 빨간 게 본인이 거울을 봐도 줄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전부 다였고요, 대부분은 50% 이상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영양제를 먹었을 때도 도움이 되는데, 주사비 자체는 어차피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잘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반응이 오시더라도 이 점을 인지하시고 몇 개월 정도는 관리를 하셔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음식 문제, 너무 맵고 짠 걸 먹거나 너무 인스턴트를 즐기거나 유제품을 먹거나 초콜릿이나 커피를 너무 즐기시고,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자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 혈관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간과 신장 같은 해독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본인도 어느 정도 틀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사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점으로 고통받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댓글이나 카톡을 보내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또 뵐게요.